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오늘은 천간지지의 형충회합, 또 생극제화, 천간지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주를 볼 때 조심해서 봐야 될 것이 이런 것들입니다. 어떤 천간지지의 회합, 형충, 생극,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어떤 그 사주의 어떤 그 변화, 모든 변화를 이런 이 인자로 인해서 나타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간명하는데 이제 어떤 그 확실한 어떤 그 적당한 어떤 간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사길신하고 사흉신이 있는데요. 이 길신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합으로 묶여버리면 좋지 않고요. 흉신들은 이제 합으로 묶이면 이제 좋은 작용을 이제 오히려 흉에서 흉변길이 되는 어떤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잘 아셔야 그 사주 그 통변하는데, 사주 전체의 어떤 그 통변을 어떤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합은 좋은 것이다, 충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단순히 해석하면 안 되고요. 합이 오히려 좋지 않을 때가 있고, 또 충이 오히려 좋을 때가 또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흉신을 충해서 밖으로 이제 내버리면 사주가 좋아질 수 있고요. 또 이제 그 길신작용하는 것을 이제 합으로 묶어버리면 이제 오히려 길이 반감되는 어떤 그런 어떤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사주를 보시게 되면요, 임수일간에 그 기토가 정관인데요, 이렇게 갑기합으로 이렇게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관이 정관구실을 이제 할 수가 없는 그 사길신이 합이 돼서 오히려 그 식신, 이 식신도 길신이지 않습니까? 이제 식신과 정관이 갑기합으로 묶여서 식신도 자기의 어떤 역할을 하지 못하고, 정관도 자기의 역할을 못하는 이제 안 좋은 어떤 그런 형태로 변한 어떤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일간이 예를 들어서 간목일 때요. 일간이 간목일 때, 예를 들어서 옆에 신금 정관이 있는데 병화 식신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또 병신합으로 묶여버리면 이거는 이제 정관의 기능을 이제 상실하는 어떤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만약 일간이 간목일 때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개수가 있다. 개수. 정인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옆에 만약에 무토가 있어가지고 무게합으로 묶여버리면요, 그 정인의 이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무게합으로 묶여서요 상실하게 되는 어떤 그런 형태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이 길신이 이렇게 연월에 있는 그 길신이 묶여버리면 좀 좋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것을 쓰지 못하는 상태가 이제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좋지 않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간목이 있다 치면요, 시간이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경금이 있다. 경금은 7살이지 않습니까? 평관 7살이 되는데요. 만약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을목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겁재가 있지 않습니까? 겁재를 이제 양간의 겁재를 양인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을경합으로 이제 양인합살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흉변 이제 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평관이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일간을 이제 상당히 이제 극하는 것을 이제 겁재가 을경합으로 이제 평관의 기능을 묶어주니 간목 입장에서는 이 을목에 이제 덕택이 상당히 있는 것입니다.
양인 합살이라고 하죠. 이렇게 되면 양인은 이제 세상에 나와 경쟁하는 어떤 경쟁자들도 될 수 있고, 친구도 될 수 있고, 형제도 될 수 있고, 이런 인자들의 덕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자들로 인해서 내 옆에 있는 편관의 기능을 이제 묶어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주변의 어떤 그런 지인들, 어떤 사람들, 형제들, 친구들, 경쟁자들, 동료들, 이런 사람들의 덕이 상당히 있는 어떤 사주 구조라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천간에 이제 합으로 묶여서 이제 흉변귀리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뭐 간목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정화가 있고 이제 임수가 있다. 이렇게 하게 되면요. 이거 임수는 이거 편인이지 않습니까? 뭐 효신살이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정화 상관이 정임합으로 이렇게 묶어버리면요. 상관도 이게 흉신이거든요. 상관은 이제 언제든지 정관을 칠 수 있는 어떤 그런 인자이기 때문에 사주에 정관이 없다고 하더라도요. 이제 운에서 이제 정관운이 들어왔을 때 신금, 정관운이 들어왔을 때 이 상관 때문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상관도 흉신이고 이제 편인도 이제 나의 소중한 식신을 이제 편인 도식 시키는 인자라 가지고 상관이나 편인이 상당히 이 사주에서 흉신 역할을 하는 건데, 둘이 서로 합으로 이제 묶여서 그 기능을 상실 이제 하게 되니까 일간 간목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흉변길이 되는 그런 이제 인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때 지금 이것을 이건 단식 판단이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운에서 이런 구조일 때, 예를 들어서 운에서 만약에 이 정관운이 들어오잖아요. 정관운이 들어온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상관이 정관을 치질 못합니다. 이런 때는 또 이 편인의 도움이 있는 것입니다. 편인은 뭡니까? 뭐 어머니도 되고요. 뭐 계모 같은 어머니도 되고, 어떤 편인적인 어떤 학문도 되고, 편인적인 자격증도 되고, 어떤 편인은 이 세상에서 나를 좋아하는 팬들도 되고, 나를 도와주는 후원자들, 어른들, 선배들, 윗사람도 되는 건데요. 그런 사람들의 덕이 있는 겁니다. 편인 같은 윗사람들, 편인 같은 선배들, 그런 사람들의 덕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때는 묶여서 뭐 서로 간에 이제 흉신끼리 묶여서 뭐 일간이 이제 뭐 도움이 되지만은, 어쨌든 간에 연월이 이렇게 묶여버리면요. 아무리 흉신끼리 묶여도 일간 간목의 입장에서는 연월이 이렇게 묶이면 사회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사회에 나가보면요. 내가 쓸 인자들이 어쨌든 간에 편인이나 상관이나 어떤 인자들이 서로 묶여가지고 쓰질 못하는 어떤 그런 사회의 구조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그 사주의 어떤 그 질이 상당히 좀 떨어지는 어떤 그런 현상이 되겠는데요. 어쨌든 간에 운에서 이렇게 정관이 들어올 때 상관으로 이렇게 정관을 상관견관 하는 것을 이 정임합으로 이제 묶여서 못하게 되니까 이때는 상당히 어떤 편인의 인자의 어떤 그 도움이 있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간목이 있는데요. 만약에 여기 신금 정관이 있다. 병신합으로 이렇게 묶여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여기 또 이제 신금이 있지 않습니까? 정관. 이 정관도 어쨌든 간에 한 개가 있을 때가 이제 청하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두 개가 있으면은 아무래도 그 질이 좀, 사주의 질이 좀, 아무리 정관이라도 사주의 좀 질이 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개의 정관을 병화가 병신합으로 이렇게 묶어주니까 이게 하나가 살아나서 사주가 청해지지 않습니까? 이런 구조도 상당히 좋다. 이 병화의 덕이 있다. 병화 식신의 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예, 간단히 보는 것입니다. 천간은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제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일간이 만약 예를 들어서 간목이다. 이렇게 뭐 기토가 있다. 이렇게
월간에 기토가 있다 하면 갑기합 토가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일간은 화하지 않습니다. 일간은 화하지 않는다, 변화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일단은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기토 정제를 상당히 갑기합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정제적인 어떤 그런 인자를 상당히 좋아하는 일간 간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병화일간에 신금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병신합수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뭐 옆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합격이다, 뭐 종격이다, 합격이다 했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일간이 병화가 있고 옆에 이제 신금이 있는데요. 뭐 여기가 병자다, 뭐 신해다, 뭐 여기 해자 축으로 이렇게 묶였다, 이렇게 방합 이제 수국을 이렇게 이루었다, 이렇게 했을 때 병신합 수가 돼서 일간이 수로 변한다, 이런 논리는 저는 한번 이건 심도 있게 고찰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해자축 방합으로 이렇게 됐다면 이제 관살 격이 되고요. 병신합은 이것은 신금 정제를 일간이 상당히 좋아하는 어떤 그런 인자가 되는데, 정제를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재생살로 인해서 이제 상당히 힘들어진다. 어쨌든 간에 힘든 관살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팔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보면 뭐 임수 있을 때 이제 정화가 있어가지고 이제 정임합 목이 돼가지고 임수 일간이 목이면은 뭐 저 식상 아닙니까? 식상으로 일간 임수가 식상화 되지 않냐, 식상으로 변하지 않냐, 이렇게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정제를 상당히 좋아하는 어떤 그런 인자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간 간목이 있을 때 기토가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건 다 아시잖아요. 만약 운에서 간목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요, 이제 그 기토를 일간이 이렇게 합으로 이제 했던 기토를 이제 서로 이제 쟁제 이제 하게 되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데요. 이것은 그냥 간단히 보시면요, 일간 간목, 운에서 들어온 간목이 이 기토를 이제 합으로 뺏어가는 어떤 그런 인자로도 이제 해석하시면 이제 되고요. 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일간이 간목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또 간목이 있습니다. 근데 기토가 있다, 이렇게 했으면 이 기토는 이제 일간 간목의 것이라고 보기 전에 이 월간에 나와 비슷한 간목의 어떤 그런 기토가 이제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간한테까지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운에서 들어와 가지고 막 예를 들어서 운에서 관이 들어와 가지고 정관이 들어와 가지고 월간을 이렇게 조절을 하면은 그때는 이제 기토가 이제 일간 간목한테 들어올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간단하게 해석하시면 이런 상황에서는 이게 이제 연간의 기토가 이제 일간 간목의 것이 아니고 월간 간목의 것일 확률이 높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예를 들어서 간목이 있고 기토가 있고 간목이 있다, 이렇게 봤을 때는요, 어쨌든 간에 이제 처음에 이렇게 운이 이렇게 흐르지 않습니까? 연월일시로 이렇게 흐르는데, 처음에는 이 기토가 이제 이 연간의 간목의 것이었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나도 이제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형태로 이제 해석을 하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오늘은 천간의 합과 이 합으로 인해서 사용신이 이렇게 길란작용을 할 수도 있고 사길신이 흉한작용을 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을 아주 간단하게 실히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